그러면은요, 이 우한 문제,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점에서 위험하냐? 가장 위험한 것은요, 중국하고 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가 많다는 겁니다. 자, 메르스의 경우는 이게 미들 이스트, 즉 중동에서 낙타에서 이제 진원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하고 우리의 교류라든가 또는 중동에 우리가 일하러 가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진원지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진짜 북한을 끼고 우리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하고의 교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른바 중국적의 조선족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정식으로 통계로 잡힌 게 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불법으로 오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번 춘절에요, 중국의 조선족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향 찾으러 고향에 가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한국 분들도 한국에 왔다가 또 이런 분들도 많고, 이거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한 폐렴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첫째, 중국하고 우리하고 가깝다. 둘째, 우리는 중국하고 교류가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하루 왔다가 하루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보따리 장사라고 해갖고 한국에서 물건 떼어가지고 가면은 하루 왔다 갔다 하면 50만 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로는요, 사스라든가 또는 이 메르스하고는 좀 다른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요, 첫 번째, 잠복기에도 전염, 감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스라든가 메르스 바이러스는요, 확진 상태에서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잠복기에도 감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의료인들은 이것은 대재앙이다, 저는 문재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아니 말하자면은 이렇게 감염이라든가 방역 체계를 허술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에서 레베카님께서 일본에서 발병했으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일본은 의료 체계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마스크 쓰고 다녔다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찬보물님도 새해 만사 형통하시라고 그러고요. 네, 자, 메리 줄리 로즈님께서 유튜브에 무한폐렴에서 탈출한 분이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한번 여러분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아예 출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중국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으로서는 적절한 조치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머스 헤드님 서머스 헤드님 글이 제가, 자, 이 정태선님, 돼지 열병은 돼지니까 살처분이 가능하지만 코로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건가,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자, 윤지혜님께서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윤지혜님 감사드립니다. 윤지혜님도 손 꼭 씻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는 다니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라파솔님께서 우한 전염병 발생 이후 중국에서 6,500명이 입국했다는데 이들 잠복 후에 문제되면은 정말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동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잠복기인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된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족이 지금 정식 수치로 80만 명이다. 그런데 이거는 150만 명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불안해야 될 것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교류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는 500만 명이 여러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춘절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난리 아닙니까? 우리 6.25 때처럼 막 기차야도 그냥 완전히 그냥 만원 버스처럼 막 낑겨가고, 그런데 무려 500만 명이 우한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상당수의 제주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는요, 불안해하지 말라. 이제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했느냐? 과도한 우한 폐렴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 겁내는 거는 과도한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24시간 대응한다. 이게 문재인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는 문재인 뭐 했습니까? 26일 오후에 해야지, 어저께 오후에 해야지 이 대국민 이것도 메시지라고 낸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동안 저는 뭐 했습니까? 23일 날요? 말하자면은 뭐 대국민 메시지, 북한 관광 시켜줘야 된다, 뭐 이산 가족도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말 김정은 3호의 메시지를 낸 뒤에 그 다음 날은 또 라디오 연결을 해갖고 뭐 어머니 살아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 못했다는 등 이런 감성 발휘하고, 아니 그러는 어머님을 왜 다인실에다가 쳐놓고서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비싼 데서 살면서 한 번도 왜 문병도 제대로 안 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사랑하는 말 살아생전에서 못했다고.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다 떠나가지고 23일부터 휴가 즐긴 사람으로서는 26일 날 오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더구나 확진자가 3명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닌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려 이 확진자가 3명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한에서는 1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2000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시는 정말 지옥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중국 정부의 여러분 한번 이 대응을 봅시다. 자, 우한이라는 시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입니다. 뭐 사스라든가 이럴 때도 하지 않았어요. 또 신종플루 있을 때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나?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우한시의 시장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중국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제가 들은 거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WHO에서는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보고요. 비상사태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난지 국가와의 교육, 여행을 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디로든지 여행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인이 없는 데가 없으며 중국하고의 그 교류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저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일본 여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시라 이랬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 일본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아주 골치가 아파갖고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베이성에서 1000명에서 2000명이다. 중국 통계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의료 기술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중국의 도시를 봉쇄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타격이란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2002년에서 2003년에 사스,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 이건 멕시코에서 유래된 거죠. 2015년에 중동에서 유래된 이 진원지가 됐던 메르스. 근데 이 가운데서요,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이 가까운 중국에서 발원됐던 이 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 2002년에 우리가 7.4%였습니다. 와, 참 그때만 해도 괜찮았죠. 그런데 2003년에 사스의 여파로요 2.9%로 추락했습니다. 그래도 그 문재인이가 소주성하고 뭐 이런 걸로 해먹은 2%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자, 인천공항의 방역이 뚫린 셈인데요. 지금 중국에서의 상황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우한에서는 항공편의 그 모든 300편을 모두 취소해버렸어요.
대중교통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경찰차만 있다. 그리고 춘제로 이미 우한에서는 200만 명이 빠져나갔고 그 뒤에 300만 명이 더 빠져나갔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제야 500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조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한의 조치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이라는 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자, 이러다가 정말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일입니다. 자, 봄날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다.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라파솔님께서 여객선도 통제해야 된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로사님 말씀 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 뭐 여가 불러주신 건 괜찮은데 로사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 분 같긴 한데 보수 대통합은 좋은데 우리 예의를 좀 지킵시다. 제가 나이도 있고요. 로사님한테 이런 말 들을 사람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중국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웨이보나 위챗에서 나온 얘기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웨이보에서 지금요, 이 제일 크게 뜨고 있는 말하자면 주목을 받는 말하자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 우한 폐렴을 치료하려 일부러 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국에 가자. 왜냐면 우한 이거 치료하려면 한국에 가는 게 최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국제학교에 있는 한국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학부모가 한국이 너무 가까운데 비행기 값만 내면 한국에서 다 치료 가능하다. 왜 중국에 있나 이러면서 지금 다들 말하자면은 이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우한에 있는 국제학교의 학부모들이 좀 피해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 웨이보와 위챗에 나온 내용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 그레이스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레이스님, 새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방송하고 이 슈퍼챗 후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웨이보와 위챗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첫째, 한국은 의료 기술이 매우 뛰어난 나라다. 아주 한국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이젠 한국으로 튀어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최근에 한국이 의료법 개정으로 해서 조선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일단 치료해주게 돼 있다. 근데 중국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이 조선족 출신의 이 중국 국적 분들이 귀화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귀화를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의료보험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의료보험을 얻으면요, 자기 친척들 다 불러와갖고 여기서 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의료보험 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세 번째는 한국에서 이 드러난 첫 번째 확진자가 중국의 우한에서 온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상태가 좋아졌다더라. 다 거의 완쾌되고 있다더라. 그리고 치료비도 한국 정부가 인도 차원에서 다 치료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니까 치료비 걱정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 여론이 청와대 청원이 지금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의 우한이라든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입국 금지해달라. 이게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법상 인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여러분 사실입니다. 지금 국제법으로 우리 정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들어오는 사람 모조리 검역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해열제를 복용하고 나서 이 검색대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40%는 그냥 프리패스다.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외국 다니다가 검색대 이렇게 통과하면 이번에도 해열제 먹고서 그냥 통과한 케이스는 여러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팩트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대깨문들이 비자 없이 어떻게 중국이 들어오냐 이러면서 막 쉴드를 치고 있는데 중국인은 뭐냐? 제주도 비자가 면제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 비자 문제가 힘들면은
제주도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의 그 웨이보와 위챗에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 때로 몰려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이거는 인해 전술도, 이거는 우한 폐렴 인해 전술도 이제는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 이거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이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정말 기가 막힌데 벌써 그 대응의 방법은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깨문들이 지령을 받았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문프가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 메르스 뭐 제대로 했냐? 지금 문재인이 잘하고 있고, 또 노무현 때도 사스 그거 잘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뭘 갖고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무조건 문프를 믿고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해라.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 중국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심기를 거스릴 수도 있고,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우한 폐렴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우한에서 발원지가 있는 진원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깝다는 말이 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이게 뭐지? 신종 플루?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라든가 이런 복지부, 행정부에서 언론기관에다가 우한 폐렴이란 말을 가급적 쓰지 말아라. 절대로 쓰지 말아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며칠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언론사에 있던 경험으로서 뭐 이거는 진짜 안 보고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한 폐렴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경각심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거 우한 폐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어저께 이제 의사협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직 그저께였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낫죠. 의사협회에 입장문을 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그 다음에 손 씻는 거. 외부에서 들어올 때 손을 씻고 하루에도 하여튼 수십 번 손을 씻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는 마스크도 제대로 없어서 이번에 춘절 때 한국에 온 중국 분들이 그냥 마스크를 그냥 그냥 1000장씩 2000장씩 이렇게 사갖고 가서 지금 그 마스크도 곧 품절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스크는 챙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까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 속에서 정말 이 문재인 믿고서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제가 작년 내내 우리 안방TV 여옥대첩 이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우한 폐렴 문제에 있어서도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까? 지금 세 번째도 인천에서 방역이 뚫려서 세 번째 사람이 그냥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사흘 동안요, 인천의 쇼핑몰이라든가 일산의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식당에서 다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숨어있는, 말하자면은 이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한 폐렴은요, 잠복기가요 3일에서 2주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잠복기가 긴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복기에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스라든가 메르스는요, 잠복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우한 폐렴은요, 잠복기에도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은요, 정말 단단히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여옥대첩에 자주 들어오시는 이 김상규 원장님, 앤디 김님께서도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지금 해외여행 이거 가려고 했는데, 베트남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이 앤디 김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셨어요. 저라면 안 갑니다.
저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웬만한 일에는 이 한국 사람이 김정은이 그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 이렇게 이러면서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역시 안전 불감증에 좀 걸려 있어요. 핵무기 불감증에 걸려 있고, 또 사스 때도 중국에 장사하러 갔던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삼류들이 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행자부 장관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뭐 국토부 장관이고, 어디 쓸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부 장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부총리는, 이 사람은 정말 주사를 했어야 될 사람인데 경제부총리를 한다고 이 경제 이 관료들이 다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무능과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무능의 최고봉은 문재인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꼭꼭 하고 이제 다닐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가족의 안전, 우리 어머니의 안전. 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연로한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교회도 저는 나가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최대집 얘기, 의료, 자, 전세리님께서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문재인이 딱 걸릴지도. 그래봤자 문재인은요, 청와대 골방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도 안 만나고, 웬만해갖고 공식 일정도 안 만나고, 혼밥하고, 문재인은 걸릴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맨날 뿌리고, 맨날 열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자, 그런데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 깨끗이 씻어라.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 전수 조사를 해라.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입국 금지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우한 폐렴의 최극성기가 지금 의사들이 예견하건대 3월 초에서 중순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확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명인데 말이 3명이지 30명인지 300명인지 3000명인지 잠복 환자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드러날 때는 3월 초. 여러분 3월 초까지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최대집 한국의사협회 회장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대깨문들이 나서가지고 일베다, 이 사람은 자한당 사람이다, 이 사람은 또라이다, 의사로서 자격도 없다, 이러면서 최대집을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의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신모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의사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들은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심각한 거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은 거를 너무 믿지 말라 이겁니다. 의사로서 자기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이렇게 말하자면 전염되고 이렇게 되면은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사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이 역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 경과를 보면은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이 의료 수준이 높으니까 괜찮겠지? 우리는 낫겠지? 심각하지 않겠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염병 컨트롤은 즉 행정자치부와 복지부, 정권의 국민 안전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각각 부서에서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 부서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겁니다. 왜?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즉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너 가면 안 돼. 너 움직이면 안 돼. 너 여기서 격리시킬 거야. 나 묶어둘 거야. 못 가. 뭐 이렇게 강제성을 띄워야 된다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차단해야 되는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저 이렇게 들어오는 중국의 출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있고 방역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또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한 폐렴이라는 얘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고쳐가지고 언론에서 쫙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들 이야기 믿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질병관리본부 장과 뭐 이런 중앙의료원을 믿고서 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문재인의 얘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의사들을 믿을 게 아니라 초반부터 강제적인 행정력을 딱 발휘를 해갖고 우한 폐렴을 딱 차단을 하고 전수조사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격리시키고 이렇게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방역이 뚫려버렸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왜? 세 번째 우리나라 우한에서 온 사람 그냥 패스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사흘째 돌아다니다가 열이 나갔고 그것도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가갖고 방역본부에 나 이상하다 해갖고 자기 발로 신고를 해서 된 겁니다. 우리 이 정부에서 밝혀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사분의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하고 너무나 가깝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반 이 감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이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의사가 SBS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너무 심각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반 감염되는 감기와는 달리 우한 폐렴은 사망자가 굉장히 사망률이 높다.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꼭꼭 착용 꼼꼼히 해야 된다. 그리고 방역 체계를 아주 민감하게, 아주 예리하게, 아주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 체계가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삭제됐습니다. SBS에서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봤는데 그만큼 끔찍한 겁니다. 자, 지금요, 이 정부는요, 중국하고의 관계, 국제법을 이렇게 딱 방어를 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일본하고는 그렇게까지 전쟁을 불사하고 뭐 죽창가를 불려 제끼더니 지금 이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이게 담보돼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재인 정권이 무역 문제 때문에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말 자기는 뭐 아침에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고. 아니 그게 할 말입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우한 폐렴이 창궐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자기는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괜찮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네는 뭐 별거 다 하고 앉아 있겠죠. 네? 청와대도 막 소독하고 맨날 뭐 그냥 2시간 마다 자기 열제국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의 무역 수지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중국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제 문재인 생각은 그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출입국 뭐 금지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경제 성장률이 꼬라박고 있는데 이거 선거 어떻게 치르냐. 문재인이 생각에는 선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는 트라이앵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미국에다가 또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을 통해 가지고 제일 말하자면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삼각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수출도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이거 일본하고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하면서도 우리나라가요, 일본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사준 나라였어요. 이게 무역의 삼각형입니다. 네? 서로 물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제일 물건을 많이 사고 또 중국에다가 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잔머리로서는 중국하고 이렇게 수출이 금지하고 이러면은 우리 선거 어떻게 치르냐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의 방역 검역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르스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 하다못해 북한도 중국하고의 출입국 이거를 봉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여행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도 좀 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쓰시고 외출하시고 손 자주 씻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늘 이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 따뜻한 물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세 번째 확진, 그 다음에 우한시에서는 지금 500만 명이 탈출을 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역사상 최초로 우한 이 시를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1000명에서 2000명이 우한에서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잠복기에도 퍼뜨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거 굉장히 걱정하셔야 됩니다. 아주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